접선은 종류가 뭐냐? 공통으로 표발 접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외 접선이라는 것과 내 접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원이 두 개가 있으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걸 보고 외 접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쪽에서 크로스하게 이렇게 접해버리면 내 접선이라고 해.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뭐가 나오냐면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서로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 원하는 거야. 얘는 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 도형의 성질로 푸는 건데, 자, 풀이 방법 첫 번째. 설명부터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원의 중심이 주어져요. A, B, C, D.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져요. R1, R2.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R1, 반지름을 R2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직거리를 구하냐면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직을 내려줘요.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어줘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짧은 쪽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긴 쪽 여기 수직에다가 수선을 내려줘요. 그러면 자, 얘랑 얘는 평행하겠죠. 얘랑 얘도 평행하겠죠.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원하는 길이랑 이 여기 길이가 똑같아져. 그래서 저기를 구하면 돼.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점점 길이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긴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나와. 그러면은 뭐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길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첫 번째, 수직과, 두 번째 원의 중심, 세 번째 수선 내려, 네 번째 피타고라스. 그림 그리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림 그리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미 그림이 다 나와 있어. 수직 내렸고요, 중심 이었고요. 하나만 더 하면 돼. 세 번째 뭐?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수직 내렸다. 그러면 이미 여기 길이는 5라고 나와 있고, 여기 길이는 루트 3, 이 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아. 평행사변형. 그렇기 때문에 5, 25에서 3을 빼 22, 루트 22가 여기 된다는 거지. 자, 내 접선은 조금 복잡한데, 자,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어. A, B, C, D. 그리고 마찬가지야. 똑같이 수직이야. 두 번째, 중심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거야. 자, 얘는 추가적인 스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뭐냐면 이 공통 내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리는데, 얘나 얘를 지나도록 그려주세요. 그거는 어디다 그려도 똑같아. 아무 데나 그려도 돼. 지금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준다. 그리고 나서 다른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직을 이렇게 내려줘요. 여기가 수직이가 아니고 수직이겠죠. 됐나요? 평행하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점점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R2, R1을 더하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이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다 그려져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평행한 직선 그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른 쪽 점에서 수직 내렸을 때 나는 누구를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루트 10, 여기가 2, 여기가 4 그러면 6, 3루트 10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외접선은 첫 번째 수직 점점이 있고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수직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푼다. 내접선은 접선에 수직 긋고 점점이 있는다. 그리고 스텝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직선 그어줘.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으로 푼다. 오케이? 자, 오늘은 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145번 해줄 테니까 여기 내접선이고, 외접선이고 146번 내접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이렇게 좌표로 나온다고 원이. 자, 어디가 뒤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점에서부터 점점까지 길이를 구하네. 그러면 어떻게? 수직 내리고 중심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수선 내린다. 이거 스텝을 끝나면은 어떻게? 점점 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4, 마이너스 2, 5, 25, 1, 26, 루트 26 이게 뜨고요. 전체 반지름, 긴 반지름은 3, 작은 반지름 1, 두 개 빼서 길이 2.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는 26 빼기 4, 22, 루트 22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풀어보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어제부터 열심히 들어드려. 그러다가 고생하고 아니 뭐 60만 원 뚝딱이야. 뭐 이렇게 얘기야? 일부러였네 이거. 보이겠어? 그렇지. 이제 이거 푼 거 같고. 자, 쌤이 11대 했다면 풀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첫 번째, 중심까지 접점까지 수직 놓아주시고 중심 이어주시고. 자, 이제 뭐 스텝 하나 추가, 뭐 평행하게 정원하기 지나도록 하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다 해볼게요. 평행하게.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됐나? 안 그은 쪽에서 그
그 선에 수직을 예쁘게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슈르르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아. 이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점점 기울기 몇이니 이거? 8의 제곱 5의 제곱 5, 8, 25, 88, 64 80 아니네 맞나요? 해석 맞니? 8, 8, 64 5, 25 맞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 반지름 더하면 된다. 반지름이 여기는 2고 저기는 4니까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89에서 36을 뺀 루트가 되겠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되나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자, 찝어주는 거 풉시다. 148, 149 두 문제. 어제의 이제 원에 받으신 복습하고 평행이 동는 거죠. 자, 148번이 자, 풀릴 수 있어요. 자, 풀린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 원이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 보여요. 그죠? 무슨 일이죠? 이번에 수도고 1컷이 몇 점이었죠? 65? 65? 65? 그건 몇 점이었지? 아, 맞아.
돌렸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했어, 그지? 자, 얘들아, 어떻게 푸느냐? 이제 너네들의 목표의 풀이가 될 거야. 자, 얘를 식으로만 풀면은 잘 안 풀려요. 물론 이제 풀리긴 해. 근데 잘 안 풀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원의 특징부터 찾아봐야 돼. 0,3을 지나는데 y축에 접하네. 그치? 그 접하는 원이 정말 특이 케이스들의 원이기 때문에 접한다는 원인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특징들이 막 생각나야 돼. 그림. 아, 그럼 y축이 붙어있겠구나. 그럼 지금 붙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야? 얘가 0,3을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에? 이 접하는 곳이 뭐구나? 0,3이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접하는 원의 특징 뭐예요? A, 일단 3이겠죠. y좌표가 3이니까 여기 평행하자고 해서 그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겠구나? 절대가 되겠구나. 아, 그럼 뭐가 돼? 10cm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직선에 어떻게 된대? 접한대. 그러면 이렇게 접하겠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일단 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원이랑 접하는 것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보다 반지름이다. 너네의 목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탁탁탁 그리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가져올 건데 나한테 필요한 식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여기가 3x-4y 플러스 6이 0이니까 거리가 a다로 식 세우면 되겠네. 아, 5분의 3a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은 절대값 a구나. 넘기면 절대값 3a 마이너스 6 절대값은 5 절대값 a더라. 그러면 3a 마이너스 6이 플러스 마이너스 5 a더라. a가 줄여버렸죠. 선생님이 이거 음수면 안 되잖아. 음수면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했던 거에 여러 가지 구시감이 다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네. 149번은 좀 쉬워서, 그죠? 149번은 좀 쉬워서 하는 대로 우리 배운 대로 했으면은 금방 할 수 있지. 자, x,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은 진짜 땡큐 해야 돼. 정보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라서 정말 땡큐 해야 돼요. 그러면은 i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중에 하나 있다. 중심이. 자, 성질 두 번째, 각각의 사분면에 있는 원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럼 3,1을 지났다는 건 1사분면에서 접할 수밖에 없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항상 두 개 있어. 그래서 중심점 세팅해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얘가 지금 3,1을 지나졌기 때문에 3,1 넣으면 이렇다. 그러면 3-a의 제곱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평행이 나갑시다. D 평행이동은 사실 너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용어만 새롭게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용어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거랑 함수를 이동하는 거 중에 있죠. 문제에서 자주 쓸 때, 문제에서 자주 쓰는 건 얘를 많이 써. 네, 함수를 통째로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이제 표현 방법만 해보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x, y를 x 플러스 p, y 플러스 q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통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용어인데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써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한다.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쓰는 거니까 이거 꼭 쓸 필요도 없고요. 보통은 요걸로 쓴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앞에 이런 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함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점의 평행 이동이라는 거만 알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이 4,7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에서 3만큼 더해졌으니까 3만큼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함수가 있어. 그래서 함수의 표현에서 이거 하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랑 비슷한데 점점이 달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뭘 의미하냐면 x, y에 관한 함수다. 이변수 함수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변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모든 함수들이 다 이변수짜리 함수들이에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 앞으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뭐 어떤 함수들도 x의 변수에 따른 y의 종속 변수가 나오는 그런 이변수짜리 함수예요. 식선의 방정식도 잘 보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x, y에 관한 함수로 튀어나오게 되고 사실 2차 함수도 영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y는 여기다 이렇게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 넘겨주면. 그래서 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f 1,4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뭐냐면 1이랑 4를 내면은 인명이 성립한다. 1,4가 1,4를 지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을 일단 먼저 알아두고 문제 들어가요. 이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자매프 이런 건 어때? 이런 것도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3변수짜리 함수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거는 공간 좌표가 돼. 너희들은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와. 나중에 대학 때. 어쨌든 우리 이제 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미 배웠어. 우리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함수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하지?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뭘 대입하지? y 마이너스 q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 f x, y는 0이라는 이런 함수식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 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x-7y 플러스 1은 0이다. 직선이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겠다 라는 평행 이동을 식으로 쓰면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렇게 하면 함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됐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유래를 이제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이 왜 x-p, x-q를 대입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 이제 여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거를 직접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 그 선대칭이랑 정대칭 할 때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맛보기 느낌이지. 직선이 있어. 그래서 y는 이런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해가지고 얘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쓰는 거지. p가 있을 수 있는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규칙대로 x, y에 관한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좌표를 내가 스몰 x, 스몰 y라고 한다면 스몰 x에다가 p만큼 움직이면은 라지 x가 되는 거고 스몰 y에다가 q만큼 움직이면은 라지 y가 되는 거겠죠. 모든 좌표가 다 그렇게 대응이 되겠지. 그죠?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스몰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라지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 스몰 y 대신에 뭘 대입하고 라지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어디에? 여기에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얘에 관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튀어나와요. 이런 거 하려고 자취의 방정식 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여기는 그렇게 막 엄청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번 주에 할 게 좀 중요해서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좋아. 문제 자체는 졸라게 쉬워요. 41번 봅시다. 어머나 2,-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앞으로 이런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대. 그랬더니 뭐가 돼? 지금 4,b가 된다네. 그럼 2에서 뭘 더하면 a를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5를 더하면은 2가 된다는 거지. 정평행 이동은 더하면 된다. 이걸 생각하면 돼. 아이고 너무 좋아. 그럼 한번 46번을 봅시다. 46번은 별표를 쳐주세요. 얘는 이 문제 자체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나중에 많이 응용이 되게 돼요. 테마는 직선 위의 점을 평행 이동했더니 다시 그 직선 위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x를 p만큼 움직이고 y를 q만큼 이거 문제 아니야?